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런 계기나 또 이 자네와 우네에 대해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또 아동 심리학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현재 올해로 47이에요. 아동 심리학을 하기는 할 때 저는 아직 싱글이에요. 아직 결혼은 못했고 그냥 아이들한테 제가 관심이 좀 많고 또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모든 아이를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단점은 영아시기, 그러니까는 24개월 이전에 아이가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기질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심리학을 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저는 주로 하는 게 아이들 학습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고 그 원인이 나왔을 때 또 해결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놀이치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아동 심리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성인 심리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전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한 거고, 학습지를 하는 와중에 또 제가 더 아이들을 봐가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려고 했지만은 제가 또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또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정도에 제가 편집 기술을 조금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7년 전부터 하려다가 한 거를 작년에서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대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예요. 이것은 제가 재능 학습지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맞춤식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연치 않게 좌뇌와 우뇌에 대한 이 표 한 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뇌에 있는 사진, 여기 보면은 여기랑 사진 올라갈 거예요. 요 두 개의 사진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해봐야 뭐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 그 정도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좌뇌 우뇌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정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정보도 있고 다 또 어디서 나온 거를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집어넣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극우뇌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다행이었던 거예요. 제가 극우뇌형이라는 소리는 저랑 정반대되는 성격이 극좌뇌형이라는 성격이고, 그거랑 혼합된 성격이 좌우뇌형과 우좌뇌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뇌형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안 다음부터 성인들부터 먼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충 기본 베이스가 저 사람은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 습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일하는 방식은 어떻고, 어떤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연구하고 기억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약 2,3천 명의 제가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게 다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어떤 계기로 갑자기 머리가 빵 터지면서 약 일주일간에 지금까지 연구했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연구 자료가 약 한 4년에서 5년치 정도의 꽉 찬 연구 자료가 단 일주일 만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거 자체도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저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쉬지를 못하고 이게 계속 새로운 정보가
본물 쏟아지듯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운의 능력이구나. 남들 10년 이상 해야 될 것이 정보만 확실하면은, 정보가 많으면은 단 일주일 만에도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운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한 2년간 더 재능학습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운해형 아이들만의 공부 방식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좌뇌형 아이들은 일반 학교 교육 방식에 맞지만은 운해형 아이들은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데, 그 방식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교육 방식, 제가 배웠던 방식,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쓰게 되니까는 아이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해형 아이들과 좌뇌형 아이들은 공부 방식이 다르다. 또 운해형 아이들은 학교 공부 방식이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운해형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인과 아이들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찰하고 행동 패턴을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약 7년에서 8년 정도를 하고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성격 형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성격 형성은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통 3개로 나눠요. 쉬운 기질, 어려운 기질, 느린 기질. 어려운 기질은 까다로운 기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3개의 기질로 나누고 보통 아이들을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좌뇌형과 운해형 아이들도 같은 기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기질이라 하더라도 좌뇌형 아이들하고 운해형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가지 기질과 2가지의 뇌타입 이렇게 나눠져서 6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기질로 해서 통합치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형 아이들은 맞지가 않는 거고, 보통 상담소에서 좌뇌형 아이들을 정상으로 보고 운해형 아이들을 비정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부모님들도 운해형 아이들을 비정상으로 보고 운해형 아이들을 가끔 가다가 ADHD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 또는 이런 뇌타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기질과 뇌타입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성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뇌타입 부분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복잡하거든. 사람의 뇌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하려고 기질로 해서 통합치료를 하고 놀이치료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러는 원인도 몰라. 모든 원인이 아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아이를 치료를 하는 이런 심리 상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부모한테 있어요. 아이 스스로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때 외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아이가 이상 형상을 보인다? 이것은 모두 다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모, 특히 어머님의 행동, 말투 이런 거에 의해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수긍을 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 아이의 성격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어머니한테 나오게 되고, 큰 행동들 같은 경우는 아버님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성격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의 성격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되어 기질, 뇌타입, 환경 조건 이렇게 3개로 아이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좌뇌형과 운해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좌뇌형과 운해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건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근데 제가 말하는 좌뇌형, 운해형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아까 얘기한 환경, 또 교육, 제대로 된 육아 이런 걸 했냐에 따라서 아이가 발달되는 뇌가 운해랑 좌뇌랑 크기가 틀려요. 운해의 논리력이 많이 향상이 된 아이들은
말빨이 좋아요. 운의 상상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술 활동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예술성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예술성이 좋아요.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문화예요. 이랬을 때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언어 영재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다 뇌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다른 지능을 갖게 돼요. 또 지금 지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머님의 지능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이 또 달라져요. 어머님의 지능이 굉장히 높으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체 지능이 굉장히 높게 태어나요. 또 어머님 지능이 낮으면은 아이 자체도 지능이 낮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태교를 어떻게 했는지, 어머님이 음주 흡연을 했는지, 또 태교하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능이 더 저하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가 받은 지능이 좌뇌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기본 베이스가 좌뇌형이 되는 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뇌 쪽에 있는 뇌가 많이 활성화돼서 태어났으면 우뇌형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세 때, 7세 때까지 활발한 우뇌 교육을 해주고 7세 이후에 정상 시기에 좌뇌 교육을 해줬을 때 우뇌와 좌뇌가 골고루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기 교육으로 이 우뇌 성장과 좌뇌 성장을 역행을 하면서 뇌를 뒤죽박죽 만들면서 아이가 더 지능 저하가 오든지, 아니면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어머님의 조그마한 욕심, 이것 때문에 아이의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뇌형과 좌뇌형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쪽 뇌가 더 많이 발달이 됐냐, 이거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또 발달 정도의 뇌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다르게 나오게 되니까 그것으로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째,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예요.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것은 제가 7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유튜브 편집하는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기술을 배우면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약 7년 정도 제가 우뇌와 좌뇌에 대해서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인들 연구를 하고 같이 지내면서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다른 행동들에 대한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뱉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조금 보면 좀 나쁜 짓을 했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행동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거는 거의 한 적은 없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 분석이 되고, 또 행동 분석이 되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를 할 건지,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좋냐, 제가 오너고 어떤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쓸 때 종업원마다 스타일대로 다른 담당 배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거에 맡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이 사람을 시키면 딱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화합이 좋아. 그러면은 저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고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도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기도 편해요. 저는 우뇌형이라 저한테 누가 맞춰준 것보다 제가 누군가에 맞춰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또 스트레스를 받죠. 저랑 반대 타입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된 이유도 있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이들의 이런 부모에 의해서 아파하는 그 목소리가
가슴속에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파하는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슬퍼하고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되면서 같이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 보는데도.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이들에 관련된 일을 하라는 계기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느껴진 이후부터 3년 동안 더 열심히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년 7월, 2020년이죠? 2020년 7월부터 제가 필리핀에 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일자리를 잃고 저도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 되는 와중인데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부터 그냥 집에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러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좌뇌와 우뇌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남길 건 없을까 했는데 책은 좀 그렇고 그래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자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편집 기술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편집 영상들 보면은 지금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말도 좀 너무 느리게 하고 또 말 중간중간 조금 줄이게 하는 편집 기술도 있는데 그거가 없어가지고 좀 지루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 자체도 핸드폰 하나로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컴퓨터도 별로 좋지도 않았고 저도 뭐 컴퓨터 바꾼 지는 지금 한 달 전에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컴퓨터 상태가. 그래서 편집하다가도 막 튕기고 날아가고 작업한 거 다 날아가고 또 다시 하고 또 고급 편집 기술을 쓰면은 이게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막 3일, 4일 막 밤새서 만들었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편집 기술이 보다도 컴퓨터 자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 편집 효과를 많이 못 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주려고 했더니 또 영상을 또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또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다가 보니까는 한 50편 정도 되니까 할 거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새로운 강의를 만들기 위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 자료 읽어보고 또 새로운 거 뭘 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좌뇌와 우뇌에 대한 내용과 새로 공부한 내용과의 또 상관관계를 또 엮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제가 계속 만들어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독자적으로 거의 다 연구한 자료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 자료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또 연관해서 만든 거예요. 6번째, 제 강의 포인트예요. 제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좌뇌와 우뇌에 의한 아이들의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좌뇌 특징이라고 전부 그 사람이 다 좌뇌 특징을 쓰는 게 아니고 우뇌형이라고 다 우뇌 특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아셔야 되냐? 좌뇌형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요거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뇌형 특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 내가 단순 암기력이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또 분석력이 뛰어나. 그리고 우뇌에는 또 음악적 능력이 뛰어나던지 또 미술적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또 좌뇌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 이런 걸 알면은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 능력을 더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우뇌형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나아요.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적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잘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미술적 능력, 예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이런 건 없어요. 우뇌형이라고 예술적 감각이 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이 좌뇌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한 게요. 그게 저는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하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울 때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이런 좌뇌형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뇌형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나중에 아는 거랑 왜 그런지 모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다음부터 어떤 것을 배울 때 나는 저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의 발전 속도가 있어. 그래 왔어. 나는 이런 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음부터 배울 때 그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배운 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알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랑 모르고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든 됐어. 신기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맞춰서 능력을 개발하라는 게 제 강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좌뇌형이고 나중에 제가 태어날 우리 아이가 우뇌형이다. 이러면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강제로 이 아이를 좌뇌형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뇌형이니까 우뇌형 아이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고 그거를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좌뇌형 어머니들은 우뇌형 아이들을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아로 보기 때문에 강제로 좌뇌형 스타일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구박을 하고 혼을 내요. 우뇌형 아이들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모가 싫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뇌형 어머니들도 좌뇌형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공부 잘한다라고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뇌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좌뇌형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뇌형 아이들이 7살이 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좌뇌 교육을 해줘서 좌우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 강의 포인트고, 이것이 맞지 않았을 때 부모와 아이와의 트러블이 생기고 이 아이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게 돼서 청소년 시기에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7번째,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는 말했다시피 별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굉장히 많고, 좌뇌와 우뇌와 학습과의 연관관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자료가 거의 최초의 자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찾아본 건 없거든요. 제가 연구했던 거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 그리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의 이런 스케일의 아이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연구해서 좌뇌와 우뇌에 있는 것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제가 아이들 학습법을 만들고, 잘못했을 때 아이가 어떠한 뇌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 아이한테 맞는 학습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하고 좌뇌와 우뇌와 연관시킨 것들은 제가 아마 처음일 거고, 기본적인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나온 큰 연구 자료, 이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이에요. 이 강의가 10년 후가 되면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세상이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강의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정치, 경제, 문화, 학습 정도, 학교의 학습, 지금 어머니들의 조기 교육, 어머니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진 좌뇌와 우뇌의 특징과 다 믹스를 해가지고 제가 새로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나라에 맞는 강의예요.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강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제가 전부 다 재구성한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강의를 올릴 때마다 나왔던 논문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재구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강의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런 그 잔해와 운해에 대해서 나온 논문 자료랑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니까 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전부 다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하고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 강의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구분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잔해와 운에 대한 그 기본 특징은 전 세계가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제가 만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특히 외국어 부분과 언어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 영문 자막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영문 자막을 집어넣지 않는 것들이 이런 외국에서는 제 강의가 약간 맞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글 자막 넣기도 굉장히 커요. 이유가 제가 강의가 길잖아요. 그거 언제 영문 자막 넣고 있어. 그건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제 강의에는 한국 사람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오는 논문 자료를 전부 재구성한 거니까 제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딱 저밖에 없는 강의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강의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해 운해 강의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강의 해봐야 뭐 한 편, 두 편? 이 정도 그냥 맛배기 식으로 있는 거지.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많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에 따라서 또 연구하고 또 분석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하고. 자, 8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자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잔해 운해 강의는 이것으로 하는 육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약 10년 후가 돼야 앞으로 많은 심리학 상담사들이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기질 윗단계거든요. 이 상담하는 게 좀 어려워요. 뇌 쪽이라. 그리고 잔해형 사람들은 운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일반 심리 상담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잔해형이기 때문에 이 잔해 운해를 나눠가지고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이거를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상용화되고 많은 사람이 하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상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나 돼야 될 이런 상담이나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죠. 하여튼 이런 잔해와 운해를 아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부부관계도 좋고 가족 간의 화목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런 사장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잔해 타입인지 운해 타입인지에 따라서 잔해 타입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일이 있고 운해 타입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쟤는 일 시키면은 너무 정신없어. 너무 어지럽혀. 얘는 운해형 타입이기 때문에 어지럽혀.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일을 시키시면 돼요. 운해형 타입 사람들한테 너 청소 좀 해. 그럼 당연히 못해요. 이런 거는 잔해형 사람들한테 시키면 잘한단 말이에요. 너 이것 좀 정리 좀 깔끔하게 해. 잔해형 사람들한테 시키세요. 일을 할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운해형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하면 되고, 가족 간에서도 큰 아이는 좌뇌형이고 작은 아이는 우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뇌형 아이한테는 우뇌형 아이한테 맞는 이런 것들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좌뇌형 아이들한테는 좀 중요한 것들, 뭐 하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좌뇌형 아이들하고 또 우뇌형 아이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이 좌뇌형이면 좌뇌형 아이 편을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아이를 혼을 내셔야 되는 거고, 나랑 맞지 않는 타입의 아이라고 너무 편파적으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하면은 아이가 행동이 간혹 가다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도움이 되도록 또 새로운 강의를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 새로 만들어 드릴 텐데, 옛날 같이 제가 알고 있던 거를 하는 강의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3일 4일씩 좀 걸리기는 해요. 보통 심리학자 유튜버들이 하시는 영상들이 보통 4년 동안 영상이 한 120개 정도 돼요. 근데 저는 1년 됐는데 영상이 지금 총 150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영상을 올려야 될지 이것도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미 아는 건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전문적으로 또 심리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일반인들이 좀 듣기 어렵고, 또 새로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또 옛날 영상을 또 많이 안 보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영상일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육아니까 어머님들이 좀 알기 편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많아요. 이미 영상들을 올려놔서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올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그거를 또 참고로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올려놨던 것들 조금 다시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제가 또 다시 알기 쉽게, 옛날하고는 좀 이제 편집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녹화가 지금 40분이 됐는데, 또 줄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서 이거를 다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거 부분에서 조금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뭘 참고로 해서 제가 강의 만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서 알고 싶은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은 해드리고, 또 요청사항이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좀 알아보고 저도 연구하고 자료 찾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은 방문 상담 위주로 하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요. 올해까지만 제가 상담 비용은 10만원만 받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원래 일단은 제 상담은 방문 상담 3시간 기준이고, 그건 일단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하고, 요즘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나쁜 병들이 좀 생겼어요. 조기 교육으로.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보지 못한 이런 아이들의 잘못된 이상 행동 반응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봐야 돼요. 조기 교육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왜들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지. 아이들 이렇게 안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고, 오히려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지능 저하가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해주면 좋은데 또 안 해주다 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또 이게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일단 끝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원하시는 강의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으로 강의 끝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고, 지금 계속 방문 상담 진행 중이니까, 방문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또 제 댓글이나 아니면은 제 거 카톡으로 해서 저한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진짜 끝낼게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강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